자, 안녕하세요. 박병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624페이지 제2절 환지에 관한 등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지에 관한 등기. 자, 우리 기타 이제 등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미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 약정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2절에 환지에 관한 등기 이제 볼 차례입니다. 환지. 우리가 이제 보통 재개발이나 또는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또는 아니면 공익 사업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결론적으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을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전에 있던 토지와 종전 토지와 새롭게 개발을 끝낸 이 토지를 서로 바꿔준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할 때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토지와 토지로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는 같은 토지를 준다 하더라도 이게 개발되고 나면 그 값어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가액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환지를 받을 때 이제 청산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등기나 이런 것들, 권리 내용들을 어떻게 그대로 옮겨올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또는 그 사이에 변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등기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 법원 공무원 교육규제 페이지로 보면 438페이지 이하에 환지에 관한 등기 주요 내용들이 요약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지 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환지 등기 절차. 자, 2번 볼까요? 환지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엔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할 수 없으나 표시에 관한 등기는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환지 계획 인가가 고시됐다. 지금 이제 사업 시행해가지고 이거 환지 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환지 계획들 어떻게 해요? 땅을 바꿔준다. 이게 개발이 끝나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청산할 때. 자, 그게 이제 인가 고시됐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지되는 거예요. 뭐가? 그 이후에 종전에 있게 되는 이런 토지나 이런 부동산에 권리 변동이 있어가지고 등기 같은 거 이런 거 계속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고시가 있고 난 때부터는 이 등기를 더 이상 못하게 정지시켜 놓는 겁니다. 정지. 근데 이제 우리가 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갑구나 을구에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고요. 표제부에 하는 그 표시에 관한 등기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 지문은 지금 2번 지문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할 수 없다. 이건 못한다. 이게 고시되고 나면. 그런데 표시에 관한 등기는 할 수 있다 이러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 못해요. 표시에 관한 등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정지되어 있다라는 거. 요건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없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환지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2번. 자, 교재 625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3번 보실까요? 3번.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종전 토지에 대한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다. 환지 처분의 공고. 다만 다른 등기가 정지된 시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가능하다. 처분,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다. 환지 처분. 앞에서 이제 환지 계획 인가 이거 고시했던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면 환지 처분을 공고하는데 이렇게 공고가 있으면 종전 토지에 대한 다른 등기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등기가 정지된 시점 이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 등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거에 의한 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임의 경매 등기 이게 가능하냐 얘기지.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치 그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다 권리에 관한 등기들이에요. 그래서 등기가 환지 처분 또는 환지계획 인가 뭐 이런 것들 고시 공고 이렇게 돼가지고 등기가 그 이후에 이제 기록되는 게 정지됐다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 정지돼. 등기 더 이상 안 돼. 표시에 관한 것도 등기가 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등기가 정지되기 이전의 사유, 그 전에 뭐 근저당 등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근저당권자한테 지금 변제를 안 하니까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여기 경매 등기가 이것 때문에 들어온다. 이건 가능하냐?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 환지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환지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보고 있어요. 자, 3번 문제, 3번 지문. 도시개발법에는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종전 토지에 대한 다음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등기가 정지된 시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가능하다. 앞에 문제에서 바로 얘기했죠. 이것도 안 된다라는 얘기야. 권리에 관한 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연결돼서 오는 등기 이런 것들도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환지 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1번 환지 등기 촉탁서에 토지대장 등본만을 첨부하여 환지 등기 촉탁을 한 경우 등기와는 그 토지대장 등본에 환지 또는 구획 정리 완료 등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지금 환지 등기 해달라고 촉탁서가 왔어요. 근데 그 촉탁서에 토지대장 등본만 딸랑 첨부돼서 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수리하느냐?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요거는 628페이지 뒤에 문제 6번에 또 나오는 얘기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일단 자 2번 보세요. 2번 환지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자, 인가 고시. 앞에서 지문 본 거 좀 비슷하죠. 이건 뭐 얘기하려는 거야?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할 수 없으나 여기까지 맞죠? 표시에 관한 등기 할 수 있다? 이것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2번 X. 자, 3번 각 단독 소유인 세 필지 토지에 관하여 두 필지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도 환지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환지 등기 할 수 있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경우 세 필지 토지에 가서 두 필지로 환지를 교부하는 이 환지 등기 할 수 있는 이거 못한다입니다. 못하는 사유에 들어간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각 단독 소유 3번 그래서 못한다는 얘기고. 자, 4번에 가보시면 종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 등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그 계약에 따른 등기 전에 환지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신청인이 환지에 대한 등기 신청을 하면서 종전 토지에 관한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서로 신청서에 첨부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느냐. 자, 이렇게 되면 각하가 아니고 요거 수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리. 자, 종전 토지에 대해서 매매 등 계약 체결하고 그거에 따른 이전 등기를 안 했는데 환지 등기가 그냥 맞춰졌어요. 그럼 신청인이 그 환지에 대한 등기 신청을 하면서 환지 등기 신청하면서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 신청하면서 환지 자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서로 해가지고 신청서에 첨부하면 등기관은 그 등기 신청을 수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그 계약서 종전 토지에 대한 계약서 이걸 원인 증서로 신청서 여기 첨부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원론적으로 수리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각하가 아니고. 자, 다음 문제 627페이지 계속 보고 있어요. 다음 중 환지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환지 등기 할 수 있는 것 4번 가보시면 자, 소유자가 동일한 수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한 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요거는 이제 환지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들어갑니다. 여기 세 가지 케이스 요 케이스 요거 환지가 안 되는 케이스예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거는 앞에서 한번 나왔던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각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각과 을을 각 단독 소유로 하는 2필지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 자, 이런 것들도 환지 등기 못합니다. 그 다음 종전 토지 중 일부를 다른 토지에 합쳐서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부를 다른 토지에 합쳐서 이것도 환지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지 등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 세 가지에 들어가니까 이거 잘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환지 등기를 할 수 있었던 케이스는 요거 4번입니다. 동일한 수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한 필지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 요거 환지 등기 가능하다.
자, 그 다음 628페이지 봅니다. 다음 중 환지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자, 또 물어보네요. 환지 등기 할 수 있는 경우에 들어가는 거. 법원 공무원 교육교재 443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이하에 보면, 환지 등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것 세 가지 경우, 앞에서 문제 본 거, 그 케이스, 요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또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환지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3번.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 토지에 한 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요 3번이 해당이 된다는 거.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합동 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원 공무원 교육교재 447페이지 보시면 합동 환지 개념하고 이런 걸 설명해 놨고요. 요거 요렇게 되게 되면 합동 등기, 환지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도 환지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토지대장 등본을 유일한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 환지 등기를 촉탁해. 이것도 환지 등기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요거 3번 요거 하나 해당된다라는 것. 그래서 교육교재 443페이지 참고하셔서 정리하시고요. 자,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농어촌 정비법상 환지 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농지 정비법상의 것입니다. 자, 4번 보세요. 4번.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환지 교부받는 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때, 그럼 등기필 정보를 지금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때 가지고 있던, 그때 통지받은 등기필 정보, 요거를 신청 정보로 제공한다. 자, 1번에 등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계획인가 고시의 통지를 받아서, 자, 환지계획인가 고시의 통지, 인가 고시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뭐 이제부터 등기가 정지되죠. 권리에 관한 거, 표시에 관한 거 모두 정지가 됩니다. 해당 토지의 등기 기록에 그 뜻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등기 기록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으나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안 된다. 못한다. 이번에 환지 토지에 관한 등기 촉탁이 누락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다시 환지 등기를 촉탁할 수는 없다. 누락된 거 어떻게 돼요? 다시 할 수 있다예요. 3번에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에 대하여 1필지 환지를 교부한 합동 환지의 경우 촉탁서에 기재된 환지의 공유지분은 종전 토지의 면적 비율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를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 촉탁을 각하해야 된다. 이거 나중에 변경 등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 면적 비율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거 촉탁서에 기재된 걸로 등기 내용을 등기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종전 토지 면적 비율과 일치해야 된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자, 5번에 환지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환지를 교부받은 자에게 등기 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된다. 환지 등기를 마쳤으면 그 환지를 교부받은 자에게, 자, 이거는 사업시행자에게 등기 완료의 통지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지 소유자에게 직접 등기관이 통지를 하는 게 아니고 등기관은 사업시행자한테 통지를 하고요. 사업시행자가 환지 소유자에게 교부해준다. 등기필 정보통지서를 교부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지를 교부받은 자에게 등기관이 등기 완료 통지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사업시행자에게 한다라는 점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63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등기.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등기. 자, 저것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권리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변동이 있게 되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법원 공무원 교육교재 448페이지 이하에 보시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관한 등기 관련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 우리가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해봅시다. 자, 도정법 요거에 따른 등기와 관련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정비사업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자가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겠죠. 그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상속이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각 해당 등기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관리처분 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사업 시행을 위해서요 하다 보면 권리자가 누구냐, 그 권리자를 상대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요구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돼.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사업 시행을 할 때 소유권자가 있다면 그저 적용명으로 하면 되는데, 소유권이 안 돼 있던 거, 보존이 안 돼 있던 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들어와서 새롭게 권리가 형성돼 있다든가, 또는 기존에 있었던 등기가 이전 등기가 되어버렸어. 근데 그 원인이, 그러니까 매매 같은 거 이런 건 못하게 금지돼 있어요. 근데 상속이 일어났다. 이건 어쩔 수 없잖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유권자가 바뀌었다. 이런 경우들, 당사자들이 보존 등기를 한다든가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그런 권리관계를 확실히 하고 있으면 좋은데 안 하고 있다. 이럴 땐 누가? 사업 시행자가 이걸 대위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얘기입니다. 이때는 관리처분 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되느냐? 이때 첨부, 즉 대위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뭐냐 이 얘기죠. 관리처분 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 이거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해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첨부돼야 되는 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것과 사업 시행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관리처분 어쩌고저쩌고 하는 관리처분 계획 그리고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 이게 아니고 자,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도 인가받고 뭐것도 인가받고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사업시행자도 지정되고 이런 거 해야 되겠죠. 그게 다 되면 이제 사업시행 인가가 나옵니다. 그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는, 그런 게 있었다는 증명하는 정보, 요게 있어야 요게 첨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사업 시행자가 누군가의 토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한다든가 이전 등기, 본인이 아니죠. 땅 소유자가 아닌데도 그걸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대위해서 할 때는 결국은 이런 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즉 이게 지금 도시 정비 사업이 지금 하고 있다, 시작됐다, 그렇죠? 자, 그런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 요거를 증명하는 서면, 요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1번 지문처럼 관리처분 계획 및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거는 나중에 다른 파트에서 이제 필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3번.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할 때 등기와는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명의인과 관리처분 계획 등에 나타난 권리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폐쇄된 종전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명의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된다. 결국은 등기관이요, 새로 조성된 대지하고 건축시설 이제 다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존 등기든 뭐든 등기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거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거를 등기할 때 등기관이 기본적으로 이제 심사 권한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우리가 보통 이제 등기관의 심사 권한, 형식적 심사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등기관이 그런 건 이제 서류들을 갖다 심사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심사할 때 어떤 것들이 심사 대상이냐? 여기 보시면 신청서에 기재된 그 등기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 명의인 요거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에 나타난 권리자.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저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소유권 권리자,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자, 그런 명의자, 그런 권리자, 요게 일치해야 되겠죠. 당연히 X라는 물건이 하나 있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그럼 요거에 대해서 신청하는 채권자 갑이고, 신청하는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 명의자 갑이고, 소유권자로,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등의 소유권자로 돼 있는 사람도 갑이야. 그럼 일치하는 거잖아. 요렇게 하면 등기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등기관이 요런 거 일치하는지 여부 심사,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서 폐쇄된 종전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명의인, 이 명의인하고도 일치하는지 심사를 해야 되느냐 얘기죠. 요거는 심사 권한이 없어요. 이건 심사할 필요 없어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심사합니다. 일치하는지, 요 둘만 일치하는지 심사하면 되고, 요거는 심사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3번 질문은 모두 심사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의 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등기 절차에 관해서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 요게 지금 뭐 판례나 이런 거 가지고 기준을 이제 내고 이랬는데 시험 문제 내고 이러는데 이 도정법이 한 1, 2년 전인가 전면적으로 이제 개정이 돼 가지고요. 원래는 그 전에 6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도시 환경 개선 사업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 있었는데 이거 다 복잡하고 막 그래서 대폭 줄여서 3가지로 줄여놨어.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나 남기고 나머지는 주택 재개발이라고 안 하고 그냥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이라고 안 하고 재건축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이렇게 사업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사업이 남겨져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그러면 조금 얘기가 어폐가 있는데 하여튼 이제 문제 낼 때는 그랬으니까요. 보시면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의 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2번.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 보전,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관은 신청 정보상의 등기 명인과 관리처분 계획 등에 나타난 권리자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면 충분하고 폐쇄된 종전 토지 건물 등기 기록상의 명인과의 일치 여부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 앞에 문제에서 봤던 내용이죠. 그랬을 때 신청 정보상의 등기 명인, 관리처분 계획 등에 나타난 권리자 요거 둘은 일치하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요거 폐쇄된 종전, 토지 건물, 등기 기록상의 명인 요거는 일치 여부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1번 볼까요? 조합의 토지 등을 신탁한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자, 우리가 이 사업, 정비 사업을,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사업 시행자로서 이제 조합이 이제 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저 사업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해서 공급된 게 주택이죠. 이제 그런 주택들을 갖다가 이제 분양 이런 것들을 아니면 조합원들이 이제 분양 받는 거죠. 조합원들도. 자, 이런 건데 조합원들 중에 나는 분양 받기 싫어. 그냥 돈으로 줘. 이런 사람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한테는 이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와 신탁 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 다시 조합 앞으로 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만 이전 고시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저 조합을 만들어져 가지고요. 저 정비 사업을 할 때 보면 이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이걸 지금 가서 재건축 정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 자, 그러면 요거에 그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신탁 관계로 가요. 그래서 위탁과 수탁자, 요런 관계로 가서 다 개발이 된 다음에 이걸 하나하나 이제 분양을 받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 청산 요렇게 들어가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자기가 분양 안 받고 어떻게 해? 조합이 이거를 분양 안 받으니까 난 돈으로 달라니까 요거에 대한 소유권자를 누구로 하느냐는 문제지. 이건 이제 조합이 다시 가져가는 거야. 이 가져가는데 먼저 위탁관계 이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조합이 이전 등기 해가고 그리고 돈을 여기 내준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해설 한번 가보세요. 해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1번 동그라미 1번 X표 해설을 보시면 신탁재산이었던 부동산은 당연히 재건축조합에 귀속되므로.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요게 신탁재산이 이 사업이 다 끝나면 이 신탁됐던 재산은 당연히 그냥 조합에 귀속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위탁 수탁자 관계 이거 해지하고 신탁 관계 해지하고 그 관계 등기하고 신탁 등기 말소하고 그 다음에 요거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서 조합 앞으로 귀속시켜라.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당연히 귀속되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이 먼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와 신탁 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에 다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조합 앞으로 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맨 앞에 줄 신탁 재산이었던 부동산은 당연히 재건축조합에 귀속되므로.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재건축 사업의 위탁 사업자인 조합원이 분양계약 등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종전토지 등기 기록에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위탁자의 동의 없이 종전토지의 말소 등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4조 이전고시 등에 따른 조합 명의로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조합이 있고요. 이 조합 재산이고 여기에 일부가 갑이 이제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받기 싫다 이 얘기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재산을 사업 시행을 위해서 위탁한 거야. 얘한테. 조합한테. 이거 수탁자죠. 요걸 신탁 등기 해놨대. 사업 시행하면서.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걸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현금으로 달라는 얘기지. 결국은 조합에서 이제 현금을 내줘야 되는데 이 등기 내용들 이거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위탁자가 갑으로 돼 있고 수탁자가 A로 돼 있는 거야. 이거부터 정리해야지. 그쵸? 그래서 신탁 등기 말소하고 말소 등기를 통해서 말소를 해놓고 자 이걸 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재산은 지금 위탁자 명의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가 지금 이거 분양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 앞으로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 뭔가를 해서 가져가야지. 조합 앞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등기라는 거야. 신탁 등기 말소, 그다음에 보존 등기. 이렇게 가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조합에 귀속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어떻게 하면 돼? 바로 A가 이런 것들을 등기 신청을 할 때 얘랑 공동으로 신청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단독으로 이것도 말소해버리고 이것도 어떻게 돼요? 보존 등기를 해버릴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가보시면 종종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새로 축조된 건물에 존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 축조된 건물에 대하여 그 저당권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저당권 등기에 대한 등기 신청 수수료는 일반적인 저당권 설정 등기와 같지 않습니다. 이거 일반적인 등기 신청 수수료 같지 않아요. 기타 등기에 해당하는 등기 신청 수수료를 기타 등기 신청 수수료 요거에 해당됩니다. 이거 일반적인 등기 신청 수수료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고 4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이 시행 인가를 받아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 처분 제한에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해당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직권으로 실행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설 뭐 한번 볼까요? 633페이지 아래 중간쯤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X표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등기는 사업 시행자가 이전 고시 등 이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때 동일한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결국은 뭐예요?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자, 집행법원으로부터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 처분 제한 이런 거 할 때 뭐 직권으로 한다. 그런 직권으로 못하고 등기 신청할 때 사업 시행자 신청할 때 동시에 같이 신청해야 된다. 직권으로 격려할 수는 없다. 옳은 것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 고시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설정된 것으로 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죠. 종전토지 X 지금 사업 개발사업이 다 진행이 돼서 사업시행자 진행이 지금 분양받은 뭐 X-1 그러면 여기 이 토지나 여기에 있던 권리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 일로 넘어온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이 임차권 3조 1항의 요건이 뭐죠? 이거 대항 요건입니다. 주민등록 플러스 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가지. 자, 이걸 갖춘 임차권이고 대항력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당연히 저당권 이런 것들이 일로 가듯이 똑같이 같이 일로 이전해 간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거 임차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위에 설정된 걸로 본다 이거예요. 일로 그대로 옮겨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634페이지입니다. 5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주택 재개발 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 사업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금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라고 그러겠죠. 자, 옳지 않은 것 1번. 이전 고시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이전 고시를 증명하는 서면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면 된다. 이전 고시에 따른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증명하는 서면 이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 얘기죠. 자, 관리처분 계획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이전 고시를 증명하는 서면 중 어느 하나. 그게 틀렸습니다. 둘 다가 필요해요. 요 서류하고 이전 고시를 증명하는 서류 요거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봤을 때 요거 필요하다라고 지문 나왔던 거 아니라고 한 거 있었죠. 그거는 사업이 시작될 때 이제 사업 시행자한테 이 사업 시행자의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대위 신청할 때 얘기입니다. 그 대위 신청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서면 요것만 첨부하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 관리처분 다 이제 이제 막바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전 고시 같은 게 이제 다 이렇게 이전 고시를 신청한단 말이야. 그렇게 할 때는 이런 것까지 다 됐다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이전 고시 증명, 관리처분 계획 증명, 요 두 개 다 필요하다라는 거. 다음 문제.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35페이지 문제 6번입니다. 자, 4번 보실까요? 4번. 종전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 특약이나 권리 소멸의 약정, 처분 제한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는 종전 토지의 등기로부터 이기되는 등기다. 자, 종전에 있던 토지에 이 땅 권리 등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요게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도 그대로 존속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업이 시행되고 존속이 되는, 그럼 여기에 새롭게 이런 토지에 어떻게 요것들도 그대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그 여기 등기 기록을 그냥 단지 옮겨 적는 등기의 이기되는 등기냐 얘기죠. 단순하게 이기되는 등기가 아니다라는 거, 새롭게 설정되는 그런 등기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기되는 등기가 아닙니다. 해설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X표 돼 있죠. 그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기되는 등기가 아니라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등기다 이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등기란 얘기예요. 이기되는, 옮겨 적는 그런 등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등기되는 절차, 등기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7번. 우리가 이기한다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이쪽 종이에 있던 거 그대로 다음 종이에 옮겨서 그대로 적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기되는 등기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 등기는 그 이기되는 등기가 아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 문제 문제 9번. 문제 7번. 자, 636페이지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에 따른 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볼까요?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 보전,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권리의 등기 신청 경우 등기와는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 권리자. 자,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뭔가 일치하는 거 확인하는 거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 권리자하고 누구? 폐쇄된 종전, 토지, 건물의 등기 기록상 명의. 이거 아니죠? 이거랑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뭘 비교해야 되죠?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 명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에 나타나는 권리자, 요걸 심사해서 일치하는지 봐야 되겠죠. 해설 동그라미 3번에 가보시면 X표 돼 있고 네 번째 줄에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 명인과 관리처분 계획 등에 나타난 권리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요게 심사 대상입니다. 여기 폐쇄된 종전 토지에 관계된 것만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자, 도정법에 따른 등기 절차에 관한 기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 종전 토지 또는 건물에 있던 담보권에 관한 권리의 등기는 새로운 토지와 건물에 존속하게 되므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기의 등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등기 신청 들어가고 그거에 의해서 등기되고 아니면 촉탁위에서 되거나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간다는 거지 자동으로 옮겨다 적는 이기되는 등기가 아니다라는 거. 시행자가 직접 다 신청하고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기록되는 내용이다 라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637페이지 하단부에 문제 9번.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등기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2번. 등기관이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전 고시의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이전 고시 사실,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경매 신청 등기 권리, 자,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은 수리할 수 없으나, 자, 이것만 수리할 수 없나요? 표시에 관한 등기 신청도 안 된다고 그랬죠? 권리에 관한 등기도 정지돼 있고, 표시에 관한 등기도 정지된다. 그래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 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각하해야 돼. 수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주택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사업과 관계돼서 재개발, 재건축 요거에 대한 등기 살펴봤고요. 자, 4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에 따른 등기. 우리가 이제 공무원 범죄라고 하면 이제 뭐 공무원이 뭐 횡령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범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들, 수익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재산은 몰수라는 형벌이 있죠. 그래서 몰수를 하게 되는데 그럼 부동산 같은 거 이렇게 몰수하게 되면 그 등기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요거에 따른 등기에 관해서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 자, 부동산에 대한 몰수 보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대상이 된 권리에 대한 이전 등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등기관이 이를 각하해야 한다. 몰수 보전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몰수 보전 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대상이 된 권리에 대해서 이전 등기 등의 신청이 있다. 이거 몰수 보전 등기 된 게 어떤 뭐 절대적인 효력이 있느냐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절대적이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각하하지 않고 그냥 수리합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 등의 신청이 있다 그러면 수리한다라는 점 조심하시고 법원 공무원 교육교재 459페이지 참고를 혹시 하시고 싶은 분들은 45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2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후에 몰수 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 판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몰수 보전 등기를 말소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 몰수 보전 등기를 말소하느냐. 저 몰수 보전 등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형사재판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결정되고 나오는 그런 뭐 내용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누가 고소권자 검사죠. 그래서 이거 말소도 마찬가지로 몰수 보전 등기를 말소한다. 누가 촉탁하느냐. 검사가 촉탁합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촉탁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39페이지 보고 있어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2번. 부동산에 대한 몰수 보전 등기가 맞춰진 후에 그 대상이 된 권리에 대한 이전 등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합니까? 아까 앞에서 맞죠? 수리한다라는 거. 수리. 여러분들 그 저기 해설해 보시면 640페이지 해설 답이라고 해가지고 동그라미 4로 돼 있죠. 그게 오타입니다. 오타.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동그라미 2번 X표 돼 있죠. 그게 답이고요. 그래서 답에 4번으로 되어 있는 건 지워버리시고 2번으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따른 등기. 자, 공유토지 분할. 우리가 공유물 분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협의 분할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안 되면 분할 소송을 통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그래서 이런 소송을 뭐냐 대표적인 형성의 소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따른 등기 1번 보도록 할게요.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한 필지 공유 토지가 그 일부 지분은 구분 건물의 대지권으로서 구분 건물 소유자에게 나머지 지분은 그 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특례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가 없다. 자, 한 필지 공유 토지가 일부 지분은 구분 건물의 대지권으로서 뭐 굳이 얘기하자면 토지가 이렇게 있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건물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집합 건물이라는 얘기죠. 이 집합 건물에 대지권이 요만큼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필지일 때 여기 뭐 공유자가 뭐 10명이다. 그러면 이들의 지분 중에 일부 지분은 대지권으로서 구분 건물 소유자들에게 가고 나머지 지분은 이쪽 지분은 그냥 그 밖의 자에게 이렇게 속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이거 분할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죠. 이거 분할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리한다라는 얘기예요. 분할할 수가 없다. 틀렸어요.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2번 그 다음 문제. 자, 641페이지 2번.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할 개시 결정에는 다른 등기를 정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분할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다. 분할 개시 결정. 자, 이것만 가지고는요 다른 등기를 정지하는 효력 없습니다. 없어요. 있으므로 그래 틀렸어요. 그래서 분할 개시 등기를 한 공유 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 신청이 있는 때는 이를 각하해야 된다. 수리해야 됩니다. 각하할 수 없습니다. 왜? 다른 등기를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등기를 정지 못 시켜. 그러니까 등기 신청 들어오면 다 받아줘야지. 등기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자, 2번에 분할 개시 결정에는 다른 등기 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분할 개시 등기를 한 공유 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앞에 문제하고 같은 내용이죠. 분할 개시 결정은 다른 등기 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개시 등기한 공유 토지에 다른 등기 신청일 때 이를 수리하면 안 된다. 수리해서는 안 된다. 수리해야 됩니다. 각하해서는 안 돼요. 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끝으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다른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 개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토지에 대한 다른 등기가 정지된다. 다른 등기가. 따라서 분할 개시 등기를 한 공유 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 신청이 있는 때는 이를 각하해야 된다. 앞에 문제하고 말만 좀 다르게 했지 같은 내용이죠. 뭐라고요? 분할 개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토지에 대한 다른 등기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그랬죠? 정지된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분할 개시 등기를 한 공유 토지에 대해 다른 등기 신청이 있는 때는 이를 어떻게 합니까? 각하하면 안 되고 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지문이 가장 옳지 않은 지문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법에 관계돼서 우리가 문제집, 기출문제집 총 642페이지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가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 시험에 나온 기출문제를 다 총망라해가지고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지문 문제가 거의 출제된 영역이 비슷한 데서 이제 계속 출제된다는 얘기고 심지어는 그 지문이 그렇죠? 계속 그 지문이 답이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문제집에 나와 있는 지문들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중복되는 지문들이 많으니까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내고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이걸 끝으로 부동산 등기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